좋아요, 구독! 외신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뉴욕 지수, 마감 지수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지수는 1.43%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오늘 2% 넘게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1.9%, 2% 가까운 상승률 보이면서 오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시장은 CPI 지수 둔화에 환호를 했습니다. 물가와 금리 그리고 달러까지 하락이라는 이 삼박자가 맞아 들어가면서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빅테크 그리고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1%에서 2% 이상의 상승 탄력을 좀 보였고요. 국채 금리도 급락하게 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을 했습니다. CPI와 관련된 내용은 잠시 뒤에 자세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유가 상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WTI 지금 시간 기준으로 보합권에 머물면서 78달러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 유가는 수요 전망을 상향한 국제에너지기구의 보고서가 나오게 되면서 이에 힘입으며 1%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둔화에 달러가 약세를 좀 나타냈다라는 점 또한 유가를 지지해줬는데요. 다만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던 와중에 장 막판 들어서는 다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기사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부터 보실 텐데요. Cooling inflation likely end, Fed rate hike라는 기사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CPI 지수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10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3.2%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직전 9월 3.7%였는데 0.5%포인트나 축소됐다라는 점이고요. 보시면 이전치 대비해서 그리고 예측지였던 3.3%보다도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5개월째 계속해서 3%대에 머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거 2022년 6월에 9.1%를 기록하면서 40년 만에 고점을 경신했다가 올해 6월 들어서 3%대까지 떨어지게 됐습니다. 다만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8월과 9월에는 3.7%까지 오른 바도 있는데요.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둔화 원인은 휘발유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의 하락세 덕분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한 달 동안 약 5% 정도 떨어지게 되면서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도 가격이 2.5%의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가 10% 이상 빠지게 되면서 일단은 인플레이션 둔화에 힘을 조금은 보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CPI에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비 같은 경우에는 0.3% 정도 올랐습니다. 직전 9월에 0.6%를 기록을 했는데요. 여기에 절반 정도 미치는 수치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전문가들은 주거비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연준이 목표로 하는 2%를 달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열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4%로 9월 대비 그리고 시장 예상치를 모두 밑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이후에 발표 이후에 CME 패드워치 변화도 보실 텐데요. 이에 대해서 시장은 12월과 내년 1월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베팅을 좀 버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CME 패드워치상 금리 동결 가능성이 발표 이후 100%까지 올라갔는데요. 현재 기준으로는 소폭 떨어지면서 99.8%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CPI 둔화가 됐다라고 발표가 된 이후 3대 지수는 강하게 장 초반부터 상승 탄력을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연준의 긴축 종료 기대감 속에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채 금리도 바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10년물은 4.4%대까지 내려오게 됐고요. 2년물 같은 경우에는 5% 선이 무너지게 되면서 4.8%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굴스비 총재의 발언을 좀 살펴보면요.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전제를 깔기는 했지만 올해 인플레이션이 기록적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인플레이션 없이 경기 성장이 동반되는 골디락스를 기대할 수도 있다라고 다소 긍정적인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번 발표로 오늘 3대 지수가 급등한 만큼 우리 시장에서도 이 훈풍 계속해서 받아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기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이고요. Why Xi can no longer brag about the Chinese economy라는 기사고요. 시진핑이 더 이상 중국 경제를 자랑할 수 없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오늘 밤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사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과거와 현재 달라진 중국 경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1년 당시에 중국 경제는 상승세를 보였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동방은 뜨고 서방은 진다라는 표현까지 하면서 중국이 미국을 밀어내고 경제 강국 지위를 대신할 것이다라고 자신감을 좀 내비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2023년 사정은 달라졌고 중국은 부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꺾이는 부동산 거품, 관리가 어려워진 지방정부 부채, 소비자 신뢰도 하락, 그리고 디플레이션까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의 GDP는 2021년에 미국의 75% 수준이었는데요. 올해 3분기만 봤을 때는 64%에 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2017년 수준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에 대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은 오랫동안 골마 터진 문제들이 수면 위로 이제서야 좀 떠오른 것이라면서 특히 시 주석의 정책이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좀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보자면 제조 부문이 후퇴하지 않고 그래도 조금씩이나마 성장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올해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대 자동차 수출국이 되기도 했고요. 2026년까지 저성능 반도체 칩 분야에서 전 세계의 42% 정도의 시장을 점유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근 다시 한번 이 소비자 구매력이 살아날 조짐을 좀 보이게 되면서 그래도 길게 보고 향후 10년 안에는 중국이 미국을 좀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보는 시각들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의 4분의 3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제조업 분야인 4분의 1이 중국을 지켜줄 수 있다라고 풀이할 수 있겠고요. 또 더불어서 어젯밤 나왔던 소식까지 함께 더하자면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 디커플링 안 한다, 관계 개선하겠다라고 다소 긍정적인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시 주석의 경제 정책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을지 이 부분 함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섹터별 움직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11개 세트 전반적으로 초록빛으로 좀 물든 모습입니다. 다만 유가가 좀 오르락내리락 반복하면서 엑소모빌은 0.53% 하락하면서 마감을 좀 지었는데요. 기술과 커뮤니티 섹터 그리고 금융 섹터가 약 2% 정도 상승했고요. 모기지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부동산 관련된 분야가 5% 이상 상승했습니다. 알파벳이나 메타, 아마존 같은 빅테크들도 초록불을 켜는 모습이었고요. 반도체주도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자동차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 속에 테슬라, 루시드, 리비안 등 전기차주도 강세를 보였고요. 완성차주인 포드와 GM 등도 함께 반등세를 좀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 보실 텐데요. 무려 6%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가격적으로 보셔도 237달러, 240달러 가까운 선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인도가 테슬라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수입 전기차의 관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외에도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자국 내 테슬라 전기차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최대 5년간 수입 전기차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인도는 4만 달러 이하의 수입차에는 70%를 그리고 4만 달러 이상의 수입차에는 100%의 관세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수입 전기차에 붙는 관세를 15% 정도까지 낮추는 방안을 현재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문제는 전기차 비중입니다. 현재 인도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약 1.3%에 불과하기 때문인데요. 물론 정부도 이 전기차 생산 촉진을 위해서 31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은 조금 더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글 함께 보겠습니다. 1.16% 상승하면서 오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구글이 자사의 AI 챗봇인 바드를 미끼로 해서 중소기업 SNS 계정을 탈취한 해커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바드는 자체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을 탑재해서 100개 이상의 언어를 지원하고 단순 대화를 넘어서서 추론과 이미지를 통한 대화 그리고 코딩 작업까지 가능한데요. 이번 사건을 좀 들여다보면 인도나 베트남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익명의 해커들이 페이스북에서 중소기업 관리자들을 상대로 해서 바드를 다운로드하도록 이 클릭을 유도하는 허위 광고를 게시를 했습니다. 계정명 자체를 구글 AI 구글 바드 등 마치 구글인 것처럼 꽤나 좀 정교하게 속인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실제 광고를 클릭하게 되면 관리자의 SNS 계정 인증 정보가 빠져나가게 되는 악성 코드가 설치가 된 거고요. 이후 악성 코드를 다시 한번 유포하는 또다시 추가로 퍼뜨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를 통해서 주요 테크 기업들이 AI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초의 소송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얼마 전 세계 최초로 AI 안전 정상회의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편리한 AI를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할 시점이 된 것 같은데요. 이번 소송 또한 이러한 기준점을 정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